3월 23일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한 바로 다음 날인데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검사장의 내사 번호를 추인한 것을 해달라. 이 얘기는 긴급 출금 요청서에 있는 동부지검 내사 1호라는 그 번호를 추인한 것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부지검장이 거절했다. 지금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낮 12시에 법무부 출입본부 사무실 방문에 대응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25일 법무부는 내부 전상망의 출금 요청 기관란에 A 검사를 지우고 공란으로 남겨놨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장 진입 직후 김태훈 당시 기조부 과장은 기조부에서 출국을 요청해달라 그랬더니 기조부에 있던 B 연구관은 출국 요청은 수사부서에서 하는 거다. 기조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부패부 소속의 C 과장도 후속 조치를 기조부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역시 대검 기조부 연구관은 위법한 조치에 기조부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먼저 출국 금지를 한 다음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지 법무부 검찰이 백방으로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있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지금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과연 지금 기조부에서 이것을 요청을 해달라. 근데 기조부에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수사부에서 하는 거다. 근데 수사부에서는 아직 내사번호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내려진 과정에서 참 모든 게 다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위법 여부를요. 그 반부패 부장, 그 검사장부터 과장, 부장 검사,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런 행위를 한 해당 검사까지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일을 갖다가 막무가내로 하는 것 같지만 규정과 절차를 가장 많이 따지는 공무원이 검사들이거든요. 검사들한테 탁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규정 갖고 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 규정 중에 제일 높은 규정은 법이고 헌법 빼고는 그 밑에 시행령 이런 걸 쭉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긴급 출국 금지 관련된 시행령에 보면은 모든 공문은 수사기관의 장이 발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출국 금지를 대전지검 소속에서 동부지검으로 파견 나가 있었던 이 검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승인 요청서 같은 것들은 누구 명의로 나가야 되냐면 동부지검장 명의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부패 부장이 동부지검의 고위 관계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사후지만 이미 늦었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사후 승인이라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 동부지검장 제가 누군지 찾아봤더니 이성윤 검사장보다도 2기수, 2기수 선배인 검사장이거든요. 내가 왜 그런 위법한 일을 왜 하느냐. 그래서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승인 요청서 자체가 제 생각에는 지금 위법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검의 기조부장이 문찬석 검사장이 나가면서 이 기조부 다 레코드를 다 해놓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대검의 기조부장도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가 저는 제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네, 법무부가 위법하게 출국 금지를 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텐데 법무부 해명도 한번 보시죠. 법무부는 조사단 소속 검사는 긴급 출국 요청 권한이 있다. 중대 혐의 전직 공무원의 심야, 국외 도피, 목전에 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영하 비대위원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느냐 논란이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사안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실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검찰 내부의 일이다 보니까 또 지금 법무부 해석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안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우리가 선택적 정의 또는 선택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제시를 해서 누구는 조금 급박하면 법을 어겨도 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조금 위법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검찰 개혁, 저는 거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에 은폐하려고 수정 보완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이젠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검찰 개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연루된 모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고 또 일종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인이라고 불려지는 일명 법무부 내에 또는 검찰 내에 실세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정부도 곤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검찰 안에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명이 쓰겠습니까? 그리고 명분이 쓰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내부에서 제보로 나오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일종의 명분이, 명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건 저는 분명히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